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로 오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하나 죄송하면은 행동으로 옮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 때 이후로만 죄송하다고 네. 하지 말고 예. 평상시에 말과 행동으로 하세요. 예.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정말 온 나라 저희가- 망신이고 예, 온 예.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30대 국회의원 전원 왔습니다. 30대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선배들이 잘 못하고 말과 행동이 똑바로야죠. 예, 저희가 사죄하고 꼭 당신도 잘못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고, 예. 저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비대위원장 됐다 그래서 뭔가 다 할 줄 알았어요. 당신이 알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저도 어이가 바뀌겠습니다. 없어요. 예, 바뀌겠다고요? 지금 이 순간만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세실하겠습니다. 행동으로 하세요. 예, 예. 말로 예. 정말로 선거철 잠깐 요만큼이 아니라 당신 삶 속에서 예,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씨 출당시켜주세요. 이미 어제부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탈당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탈당 의사만 밝혔지 않습니까? 당에서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 윤석열 씨 제명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던졌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개헌 구상인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짜 진화를 향한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재명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구상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회의 총리 추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계엄 통제권 강화, 수사기관장 국회 동의,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까지 포함된 방안입니다.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닌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자는 역사적 제안이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5년 임기 한 번으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중간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나 우리 민주당은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낡은 옷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들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번 개헌이 만약 추진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안 되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점인데요. 이재명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스로의 연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 입장은 그만큼 개헌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 국회의 총리 추천제 역시 핵심인데요.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내각 구성에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더는 청문회 쇼로 끝나는 인사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국회가 권한을 갖고 총리를 추천해 책임 있는 내각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자는 제안도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이 통제하는 감사원은 더 이상 독립된 감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아예 정치도구로 전락했는데요. 이를 국회로 넘겨 진짜 권력 감시기관으로 재정립하자는 뜻입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고 했는데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했던 계엄령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대비책인 거죠.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는데요.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대통령 입맛에 따라 임명되는 구조는 권력의 사유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자고 했는데요. 수사기관들끼리도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헌법 전문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명시하자는 제안도 의미가 깊은데요. 이는 단지 광주의 상징화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의 뿌리에 민주주의의 피와 희생을 기록하겠다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민주화의 산 역사를 헌법에 새기자는 이 제안은 국민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또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번에는 아주 역사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굳이 그걸 더 땡겨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영예나 또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고 이거를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뭘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본다면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지방선거에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이재명은 개헌의 시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입장인데요. 말로만 개헌을 외치던 과거 정치인들과 달리 실제 추진 로드맵까지 제시한 거죠. 앞서 지난달 광주 방문 당시에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민생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유보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사실상 대선 본선에서 처음으로 개헌의 청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헌은 당장 100일 안에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책임과 견제, 균형이 살아있는 헌정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개헌 구상은 이재명의 연임 구상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본인은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이 개헌은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 아니라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진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도 이제 그 흐름에 합류하자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헌정 유린과 국힘당의 국정 방해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재명은 다시 미래를 설계하며 국민과 함께 헌법을 다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힘당이 결사반대하며 정치쇼에 몰두하는 사이 이재명은 조용히 개혁의 초석을 다지고 있었던 거죠. 개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국민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길인데요. 그 시작을 이재명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기에 가능한 일들, 이재명이 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헌법으로 국민의 손으로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겁니다. 이재명이 가는 길,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이며 그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없으니 못 왔을 테고요.
그 자체가 슬픈 현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했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 왔는지 못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글쎄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고 참 경악을 했는데 이 광주 당시 학살에 직접적인 지휘관이 정호용 특전사령관 아닙니까? 그 정호용 특전사령관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그 사람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며칠에 앞서서 선대위에 영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 저 후보 또는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선대위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명백히 광주 5.18 비상계엄 학대 사건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년 12월 3일에 군사 침입 쿠데타를 주동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변호인을 또 선대위에 쓰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우리 광주 5.18 희생자들, 피해자들을 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우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치 이전에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